오늘은 오늘 부르는 49가지의 말이라는 혼다 켄의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이에요. 혼다 켄은 좋은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첫 번째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모든 성공학 책을 보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친절함이나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받았는지조차 모르거나 바로 잃어버리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기 인생에서 많이 써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 답변도 빠르다. 이메일을 보냈을 때 성공한 사람일수록 답변을 빨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답변도 빠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다. 10년 후에 나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계속 생각하고 목표를 지향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해나간다면 대부분의 것들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존재에 한해서만 당신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감각으로 움직이면 운도 따라 움직인다. 자기의 감각, 이런 오늘 이거 해야 되겠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이 일을 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자기의 감각을 믿으면 좋은 운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직감을 따를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직감이 참 중요하다고 하니까 따르십시오. 기분 좋게 져주면 운이 좋아진다.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이 옳지 않은 일을, 바르지 않은 것을 계속 주장하더라도 그냥 기분 좋게 져주다 보면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 어떤 게 진실인지 알게 되고 그때 그분이 그냥 져줬구나 생각하면서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사람이 하늘로부터 마음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것도 져주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져주면 된다고 합니다. 여행 등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제가 요즘에 여행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행 등을 많이 하면 운이 따른대요. 제가 요즘에 뭐하러 여행을 다녀? 쓸데없이 돈 낭비, 보고 오는 것도 별로 없잖아, 이렇게 속으로 말할 때가 있어서 너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질투의 감정도 좀 있었나요? 그런데 여행 등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대요. 왜냐면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말을 해보고 그러다 새로운 것을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떠오르고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마음가짐도 생기겠죠. 좋은 곳을 여행하기 때문에요. 행동만이 인생의 힘과 기쁨과 목적을 이끌어낸다. 여행하지 않고 새로운 곳을 보지 않으면서 성공하길 바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새로운 것을 보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해 볼게요. 운이 좋은 멘토에게 붙어라. 운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 멘토에게 붙어서 그 성공한 마인드로 배우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카피를 하면서 하다 보면 저희도 좋아지겠죠? 2명 중에 1명을 고용해야 할 경우 학력이나 인품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 운이 강한 사람을 선택하시오 라고 써있네요.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꾼다. 나 진짜 옛날에 너무 뭐뭐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마쓰시다라는 사람은 3가지 덕에 성공했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3가지 덕은 병치레가 잦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업 부지를 만들었고 미쓰시다 정기의 대약진의 초석이 되었다. 첫 번째, 병치레가 잦았기 때문에
했던 것, 학력이 없었던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성공의 가도로 달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로는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또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배우는 자세를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마스타 씨는 이렇게 세 가지 덕목을 성공의 이유로 꼽았대요. 보통 병치레가 잦아서 저는 성공을 못했어요. 가난했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어요. 학력이 없어서 성공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이분은 병치레가 잦았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기의 좋지 않은 그런 과거를 성공의 밑바탕으로 생각하고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부모님이 이래서 제가 성공을 못했어요. 책을 안 읽어서 성공을 못했어요. 이런 거 다 책을 안 읽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슬픈 과거를 오는 좋은 과거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불행이나 가난이나 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바로 거만해집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러시아 소설가 이반 푸르게네프가 말했네요. 행복을 준 사람이 많을수록 운은 좋아진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 운이 좋아진다고 해요. 기분 좋게 해주고 안 좋은 말도 들어주고 그래서 기분을 풀어주고 이러면 운이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애쓰는 것을 성실하게 시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세상도 그들을 위해 애쓰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존 워너메이커가 말을 했네요. 한턱 내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진다. 보통 요즘에 더치페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한턱을 내면서 사람을 만난다면 운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누굴 만났을 때 꼭 음식을 사고 점심을 사고 한턱 내므로써 운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내지 않으려고 머리 쓰지 마시고 한턱 내고 좋게 즐거운 인간관계를 하면 운이 좋아진다고 해요.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내내 그 행복을 막고 있는 것이다. 브리아 사바랭이 말했네요. 기쁜 선물을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면은 행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나에 대한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니까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오늘 누구에게 줘라. 돈은 저축을 해도 써버리면 줄어드는데 운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 운은 시간차는 있겠지만 2배, 3배가 되어 나중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운은 내가 꽁꽁 끌어안고 있는 때보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는 중에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소개가 잘 성사되면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줬을 때 감사의 말을 듣는다고 하네요. 자신이 읽고 감동을 받은 책을 알려주기, 일이 빨리 끝날 때는 동료를 도와주기, 친구의 사업이 잘 풀리도록 기도해주기 등 오늘 누구에게 주면 나의 운은 몇 배로 크게 돌아온다고 해요. 제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봤을 때 힘든 사람들 기도하고 성당에 갔을 때도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게 운이 좋아지는 일이었네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것과 정비례하게 자신의 행복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지 않고 남에게 행복하게 해줄 때 나의 행복도 몇 배 불어난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자고요.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운을 손에 넣는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는 거겠죠. 저는 학창시절 여권과 신용카드를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국제회의 통일과 결혼이 있게 생기면 내일 할 수 있나? 라는 제의가 들어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권이 어디 있더라? 여권 번호가 뭐더라? 집에 가서 확인한 후에 전해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고 맙니다. 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항상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운을 손에 넣는다. 꼭 준비를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네요. 달걀을 깨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헤르만 괴랑이 말했네요. 사랑을 표현하면 운이 찾아온다.
번창한 가게에는 좋은 기운이 넘쳐 그 가운데 이끌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걸 팔 때도 기쁘게 그 손님이 진짜 필요한 것을 팔고 행복하게 해주면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이 토사물을 받고 기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팔고, 이거 진짜 맛있는데 우리 가족들도 먹어보면 좋겠다. 출장거리 피곤하실 텐데 이걸로 기운을 차리세요. 이 장난감은 반드시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절대로 강매하지 않습니다. 손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웃는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웃음입니다. 이러한 뜨뜻한 느낌에 이끌려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느낌,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게에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사랑이 향하는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물건이나 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도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적당히 끝내버리는 사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학대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일이란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칼릴 지브란. 일이란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일에 대한 정의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일이란, 그래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일이란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운을 가져다 준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변에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운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 내가 좋아하는 책상, 내가 좋아하는 가구를 집에 두리고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살아야 된다고 해요. 집만큼 최대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세요. 그리고 인테리어와 가구에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고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색과 디자인의 가구를 두도록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것을 친구, 일, 집, 가구 모든 것에 적용해 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집, 좋아하는 가구 이런 것을 자기 주변에 두라고 하네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리 로이드가 얘기했네요. 영국 가수. 부탁받은 것을 바로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부탁했는데 내일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기보다는 바로 해주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뒤로 미루는 일을 현명한 자는 재빨리 착수합니다. 행동을 빨리 하라고 하네요. 상냥한 말은 운을 가져온다. 제가 이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더 데레사도 상냥한 말을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축복, 신에 대한 신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힘든 상황일 때 누군가가 건네주는 상냥한 말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냥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격려하는 가장 친절한 행위라고 합니다. 아무리 야단쳐야만 하는 상황일지라도 상냥한 말로 말하는 편이 상대방의 마음에 더 잘 전달될 것입니다. 운은 상냥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냥한 말은 아무리 짧은 말일지라도 마음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친다 라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말하는 것을 인용해 놓았네요. 상냥한 말을 쓰세요 라고 마더 데레사가 많이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와 만나야만 운이 찾아온다. 인류, 최고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사람, 최고의 것을 봐야 진품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지 가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만나야 운이 찾아온다고 해요. 운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류의 물건과 사람들을 접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미술관에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인류 호텔과 고급 부티크에 다니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곳에는 세련된 물건들이 놓여있고 인류의 접객이 이루어집니다. 비싼 물건만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멋진 물건과 훌륭한 서비스를 접함으로써 당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물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쾌적함을 몸소 느껴봅시다.
인류를 접하세요. 그러면 진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라고 낙가자와 문해유키가 말했네요. 인류의 물건들을 쓰세요. 싼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고 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금전운, 사회운을 빼앗는다. 운명은 뜻이 있는 자를 안내하고 뜻이 없는 자를 질질 끌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이 나쁜 사람은 곁에 두면 좋지 않겠어요.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면 운이 달아난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수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실수를 너무 파헤쳐도 기분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대의 혀가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질러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케이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말했네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나중에 그가 알아차리겠지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불행에 익숙해지면 불운이 자리 잡는다. 불행을 떨쳐버려야지 그거에 익숙해서 슬픔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미알리 아르치 바시프가 말했네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이 불행이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허둥거리면 운도 허둥지둥 도망갑니다. 침착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허둥거리지 마세요. 목표를 직시하세요. 라고 헨리 포드가 말했네요. 사과를 잘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라고 말했네요. 잘못됐을 때 바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사과를 함으로써 운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평소에 서가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사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느낍니다. 당신은 서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관계 회복도 빨라지고 사과를 여러 번 하면 해보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반드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방출시키는 가장 간단한 말의 영혼입니다. 다마오카 가오르가 말했네요. 일본 소설가가. 배려심이 좋은 사람은 어느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겠죠. 배려심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임을 알고 그 사람에게 모두 배려하게 되거든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운이 트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티 안 나게 배려하는 달인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잘 배워서 당신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과 선의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세요. 배려와 친절은 이의 상징입니다. 조셉 머피가 얘기했네요. 배려와 친절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지적 막 하지 마시고 놔두고 생각만 하시면 나중에 그분이 자기가 옳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기쁨을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기뻤을 때 기쁨을 충분히 표현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뭐야 괜찮은데 이렇게 비싼 것을이 아니라 너무 좋아 라며 기분 좋게 첫마디를 건네도록 하래요. 칭찬해주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 아닌 기뻐요 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이런 반응이 상대방도 가장 기뻐합니다. 칭찬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넙죽 하더라고 합니다.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그때가 말했네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이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왜 운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같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좀 더 요령 있게 살아야 해 라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것에 우직하게 몰두해 보세요. 분명 누군가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것에 우직하게 몰두해 보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익을 냅니다. 라고 커넬 샌더스가 말했네요. 가슴 설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최수종 씨가 맨날 하이라씨 보면서 설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운이 찾아온 이유라고 합니다. 설레는 분위기를 만들고 설렘을 느끼는 사람이 성공하고 운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가슴 설렘의 천재입니다. 가슴 설렘의 천재가 최수정 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대상도 받고 부부의 날 대상도 받고 많은 곳에서 대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도 설레가 할 것 같아요. 최수정 씨는. 그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람들은 설레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둥바둥 애쓰지 않아도 그들의 비즈니스는 잘 풀리게 됩니다. 같이 일을 하더라도 가슴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가슴 설렐 수 있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위에도 즐거움이 전파됩니다. 쾌활한 마음은 약과 같이 사람에게 득이 된다고 솔로몬이 말했네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막 부인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쁜 일을 해주면 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서프라이즈 준비를 해보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서프라이즈로 상대방이 깜짝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서프라이즈를 생각하고 있을 때의 당신은 그야말로 가슴 설렘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운의 기운은 상승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준 것으로 측정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네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줬는지 늘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평가된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면 운이 따른다. 어떤 사람을 되게 내 후배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지인을 남에게 소개시켜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해주는데 그 친구에게 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인연은 예기치 못한 우연성입니다. 미나모토 도요모네가 말했네요. 눈앞에 없는 사람을 칭찬하면 인맥운이 좋아진다. 우리가 눈앞에 있을 때 칭찬하면 좀 아부 같잖아요. 근데 눈앞에 없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인맥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도 다른 곳에서 칭찬하겠지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인식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간접 칭찬의 좋은 점은 칭찬한 사람과 칭찬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확산시킨다는 점입니다. 칭찬의 말을 한 사람도 그 말을 전하는 중간 사람도 귀로 들은 본인도 모두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행복을 만든 사람에게 굉장한 운이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도 뒤에서 하는 험담이 아닌 뒤에서 하는 칭찬을 해보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링컨이 말했네요. 항상 온화하게 웃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온화하게 웃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화는 스스로 운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멋진 운은 안정된 감정의 소유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탄을 버리도록 하세요.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 어떤 일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안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에게는 운이 진짜 많이 따릅니다. 그 대신 항상 온화하게 대응한다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지 잠깐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미안해, 그렇게 날 생각해 주는 줄 몰랐어 라며 고마움과 함께 말을 전한다면 아니야, 나야말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라는 말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화하게 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화하게 말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웃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생물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조지프 에디슨이 말했네요. 멍멍이도 웃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운이 좋은 사람으로부터 운을 나누어 받는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서 운을 나누어 받는다는 말은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운이 좋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옆에서 보고 배울 수가 있다는 거겠죠.
운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 재미있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 당연해지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운이 나빴던 시절을 전생처럼 여기게 되며 당신에게도 운이 좋은 혈세만이 있게 됩니다. 행복에는 전염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충분히 활용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운이 좋은 사람은 이상하게 어디에 가더라도 운이 좋은 경우가 많으며 운이 나쁜 사람은 꼭 부르는 제비를 뽑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항상 위쪽에서 물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물결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기복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이 좋은 쪽에서 기복이 있는 것과 아래쪽에서 계속 괴로운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운이 좋은 것에 그쪽에 포커스를 두라고 하네요. 운의 흐름을 느끼고 직감으로 미래를 읽는다. 직감으로 미래를 읽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회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느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평소에도 많은 것들을 감지합니다. 오늘은 왠지 나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 하나 있으면 왠지 기분이 다운돼. 이렇게 느낌이 온다고 하네요. 자신의 마음과 직감을 믿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스티브 잡스가 말했네요. 자신의 마음과 직감을 믿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다운되고 힘들다, 느낌이 좋지 않으면 그 일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감이기도 하고요. 좋은 질문이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질문을 좋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재수가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듣는 말도 질문, 좋은 운을 부르는 질문을 하면 좋은 말만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얼굴을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라고요. 크던 작던 어떤 것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충만해져 운의 기운이 상승된다고 하네요. 왜 과장은 나를 칭찬했을까? 왜 나는 친구가 많을까? 왜 나는 운이 좋을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라고, 작은 질문부터 실천해보라고 합니다. 신중한 질문은 지혜의 절반을 차지한다 라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네요. 진정한 라이벌과의 마찰이 운을 만든다. 비즈니스에서도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라이벌이 없으면 큰 성공을 얻기 어렵습니다. 좋은 라이벌을 선정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같이 보고 열심히 하면 더 나의 성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좋은 라이벌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서로를 향상시키는 경쟁이라면 올바른 경쟁 상대로 존재는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마음도 운도 열린다.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항하는데 참 귀여워. 바득바득 반항하는데 우리 아이는 참 귀여워. 제멋대로 막 하려 하고 다녀도 용서가 돼. 이렇게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누구든 좋아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세계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친구이고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의 반증에 불과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 말했네요. 듣는 힘을 기르면 운이 열린다. 모두들 제가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듣는 자세를 좋게 평가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들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당히 아니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좋다면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봅시다. 모든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제안, 좋은 청자가 되는 것이다. 리차드 칼슨이 말했네요. 듣는 힘을 기르면 운이 좋아진다. 진짜 이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운이 좋아집니다. 신성한 장소에서 감사하는 명상을 한다. 신사에서 시고문을 보내는 것으로 남성은 운을 훌륭하게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묘를 가는 것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무덤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 봅시다. 가끔 무덤을 불길한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묘지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운의 기운을 바꾸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있을 때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성묘를 하거나 파워스팟에 가서 흐트러진 운의 기운을 정돈해 봅시다. 감사하는 최대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은 원천입니다. 신성한 장소, 자기가 생각하는 신성한 장소에서 감사하면서 명상을 하라고 하네요. 무언가를 버리면 운이 열린다. 우리가 가지고 쓰지 않는 물건이나 입지 않는 옷 같은 것들을 버리면 그곳에 다시 좋은 것이 채워지면서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몸의 가벼움은 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번 시험 삼아 집을 정리하고 쓰레기 봉지 10개 분량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보면 그 기분이 후련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상태일 때야말로 멋진 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집안을 상쾌하게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쓰지 않는 것을 남에게 주거나 버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혁신의 열쇠는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저도 2년 안에 입지 않은 옷들은 남을 주거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 때 운은 찾아온다. 베스트 컨디션이면 다 운이 좋겠죠. 선수들 같은 경우도 올림픽 경기 나왔을 때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경기가 있는 날에.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 때도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면 운이 찾아오겠죠. 최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일에 가장 높은 긍지를 느낍니다. 최선이 아닐 때 최고의 피치를 올려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네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리더를 경험하면 운이 따른다. 다들 총무를 하기 싫어하고 회장을 하기 싫어할 때 그때 마지못해서라도 리더를 경험하면 좋은 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누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나서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적극적으로 작은 리더를 맡아보기 바랍니다. 동창회나 이럴 때 회장을 맡아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면 너 덕에 진짜 즐겁게 동창회를 끝냈어, 마쳤어 라고 이렇게 좋은 말을 듣게 되면 곧바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소위 말하는 대대적인 발탁은 당신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일어납니다. 잡무를 맡은 작은 리더가 없어 모두가 곤란합니다. 이럴 때 큰 기회일 것입니다. 잡무를 맡을 작은 리더가 없을 때 자기에게 맡아서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길을 추구하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알버트 스바이처가 말했네요. 봉사하는 길이 작은 잡무를 맡는 리더겠죠. 긴급 대처를 잘하면 운이 따른다. 어떤 일이든 긴급 대처를 잘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르겠지요. 우리들이 일상에서도 재빠른 스위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업무 관계에서도 가정이나 교육에서도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찾아왔을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일 때야말로 일의 본질이 보입니다 라고 오우타니 마사히코가 말했네요. 베스트일 때 다시 3번 공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어느 집이 진짜 맛집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을 들이세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도 공을 들이는 걸 보고 물어봤더니 저는 3번 더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맛집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이 더 큰 맛집이 되겠지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기한보다 빠른 목요일에 내보세요. 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첨부해보세요. 이렇게 작지만 조금 더 노력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운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할 수 있고 더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작은 노력을 좀 더 하기로 해요. 성공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 더 시험해보는 것이다 라고 에디슨이 말했네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솔선하는 사람이 운을 불러온다. 난관을 돌파한 후배는 한층 성장해서 그 후로부터 뭐든지 덤벼라는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싫은 일, 귀찮은 일이야말로 자진해서 하도록 하세요. 싫은 일, 귀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인성도 좋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일, 성공의 가도에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를 주우면 하나만 깨끗해진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자신을 기쁘게 하면 운이 찾아온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쾌적하게 생활합니다. 다른 시점에서 보면 본인이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기쁜지를 알고 기분 좋은 공간과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집에 살며 자신의 취향인 멋진 인테리어에서 둘러싸여 생활합시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행복한 시간을 보냅시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부터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러다 보면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들지 않는 여유롭게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서서히 레벨업을 하면 됩니다. 당신의 기술이 좋다면 당신이 맡은 이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인생을 사랑하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인생을 삽시다 라고 반말리가 말했네요. 자신이 사는 인생을 사랑하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인생을 삽시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이 따른다고 하네요. 우리는 돈을 안 쓰면 부자가 되는 줄 아는데 돈을 잘 써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찬스는 돈의 흐름이 빠르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갑니다. 돈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앞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이 돌아갑니다.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운은 오지 않습니다. 낭비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금 수중의 돈을 잘 사용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펼치기 바랍니다. 돈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돈을 갖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네요.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도 좋고 돈을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잘 사용해서 굴려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귀는 사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내가 가정주부들만 만나고 어느 회사만 다니는 사람만 만나면 그냥 회사를 다니는 사람만 되게 되는데 사장님들을 만나면 사장님들의 용어를 배우게 되고 사장님들의 마인드를 배우게 되잖아요. CEO를 주변에 두면 이러니까 사귀는 사람을 바꾸면 운이 좋아진다. 사귀는 사람이 누군가를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골라야 합니다. 자신이 큰 회사의 경영진이 되고 싶으면 장래 경영 간부가 되는 그룹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복한 주부가 되고 싶다면 남편의 흉을 보며 떠들썩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반대로 심술궂은 사람들만 있는 그룹이라면 그런 곳에는 들어갈 가치가 애시당초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이 진정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룹에 몸을 던져보세요. 사귀고 싶은 사람을 따르고 싶은 운이 좋은 사람이 만나면 꼭 같이 하기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세계에 살며 적대적인 사람은 적대적인 세계에 삽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라고 켄 케이즈 주니어가 말했네요.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다. 감사해요 누구씨, 고마워요 누구씨, 이렇게 자신에게 감사하는 게 많은 사람,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매일 얼마나 고마워를 받고 있는가? 직장 상사, 동료, 부하, 회사 사람, 가족, 남편들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네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생각하세요. 그런 곳에 고마워도 운도 모이게 됩니다. 이라는 의미는 타인으로부터 고마워를 모으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와타나베 미카가 말했네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라고 했네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또렷이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도 눈치채지 못한 멋진 미래를 내가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면 날이 갈수록 세상이 더 멋져지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진화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쪽으로 향해 갑니다. 이런 기도 속에 사는 것이 정말로 운이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행복한 기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옛날에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마하마트 간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